9월 한 달 동안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올 10월 달 그리고 연말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의 클로징에 가까운 시장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아주 급격하게 올라왔던 것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시장을 자극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 610, 617, 710 대책 같은 임대차에 대한 부분들 혹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또 건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거래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을 할 겁니다. 내년 되면 내년 6월 넘어가 버리면 양도세가 또다시 10%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물건 내놨더니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러 오네. 그렇다고 해서 물건 시가를 낮추자니 그 동네 가격을 너무 떨어뜨린 것 같고 실제로 매물 올라가 있는 것들이 가격이 저렴하게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올 5월달, 6월달, 7월달에 있었던 거래량이 월간 거의 10,000건 이상씩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수치예요. 한 10여 년간의 평균치를 내보면 적게는 한 5, 6천 건, 많게는 한 7, 8천 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기들에서야 10,000건 이상씩의 월간 거래가 나왔었는데 올 단기 한 달, 두 달 동안에 거의 가장 가파른 상승기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특히나 이런 거래량들이 중저가 지역들 위주로 또 매수인으로 봤을 때는 30, 40대들 혹은 더 젊은 세대 분들 위주로 해서 급격한 거래량과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장이 어떠느냐. 지금 9월 달에 전체 거래 신고된 건수가 1,8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를 해버리면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도 줄어들어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침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건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지금 각각 이들의 입장이 어떤 상태인 거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가격이 몇 차 흔들리더라도 여태까지 올라온 내 가격대를 아주 많이 내려놓을 만큼의 기울기는 아닐 것이고 정책 발표된 이후에 항상 그랬듯이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흔들리다가 가격 소폭 내린 상태에서 또 다시 반등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지금 급하지가 않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들이 비선호 지역이라던가 약간 저밀도 지역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다세대라 같은 소형주택들, 비선호 상품들이 약간씩은 경매가 나오고 있는 듯한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들의 심리를 자극을 할 것이냐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보유 비용을 실제로 올 연말이 되어서 종부세라던가 이런 세금들을 실제로 고지서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의 심리적인 효과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부에서는 매도인들에게 계속 팔아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1주택으로서 거주하는 집 한 채면 됐지 뭘 그렇게 끌어안고 있느냐. 팔아라. 팔기는 팔되 너가 벌은 소득은 적정한 수준에서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과도한 불로소득이니까 이 소득을 다 내려놓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양도세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양도세율이 줄어들기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유 비용과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매도인들을 조금 더 움츠러들게 만들면서도 보유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게 되면 이들은 그냥 버티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 없는 세월은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매수인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관망세 주의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돈인데 지금의 수익률은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다른 자산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특히나 투자용의 주택들, 투자용으로서 2주택, 3주택자가 되신 분들의 수익률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되면 올해보다도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 가버리죠. 주식 사러 가버리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들이 급하지도 않아서 호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근데 당분간 매수인들이 급해질 상황보다는 매도인들이 급해질 상황이 조금은 더 많고 또 내년 6월 달이 돼버리면 양도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처리하고자 하는 매물 일부는 나오면서 시장 호가를 10% 내지 15% 정도 과거 그랬던 것처럼 그 정도는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그 이후의 장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심리적인 효과가 바뀌는지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동안에도 이 소강 상태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를 잘 떠올려 보시면 이 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남들이 버틸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내 투자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을 수가 있는 만큼 판단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세미나 예약을 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